자, 여러분 왜 얘기하냐면 그 37페이지 토지 등록 있죠? 이쪽이 중요해요. 이쪽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니까 그 잘 좀 이제 들어두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트는 수학 노트는 몇 페이지? 거기 이제 자 20페이지 등록사항 나오죠? 등록사항 나오는데 거기 펴 보시고 이제 수업을 듣자니까. 그러면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기본 원칙은 뭐라 됐어요? 자, 국정주의 나왔으니까 국정주의는 앞에서 본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의의를 여러분이 이제 의의를 여기 한번 봅니다. 거기 국토부 장관 나오죠? 몇 페이지에 37페이지 총설 의의 나오죠? 그 의의를 보시면 거기 줄 치세요.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하고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뭐해서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등록한다 써있죠? 제가 이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뭐예요? 모든 토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잘 보세요. 이 대한민국 뭐예요?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고 어디에 자 통치력에 미치는 휴전선 아래에 이 남한 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감히 이 지도를 보면서 뭐예요? 모든 토지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바쁘세요 지금. 바쁘시니까 답으로 절대 나오질 않아요. 우리 법에 시험 문제 답으로 대통령이 나온다는 절대 안 나. 대통령은 답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은 찍어야 되는데 감히 누가 대통령 이거 저 중앙정보부에 끌려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하여튼 혹시 이제 나중에 밖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저녁 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가슴에 이쪽 왼쪽에는 뭐예요? 이 태극기. 이 오른쪽에는 뭐예요? 촛불. 그래서 꼭 지나다가 낮에는 뭐 들고 다니고 이거 태극기 들고 다니고 밤에는 뭐라고 촛불 켜고 다니고 이래야지 뭐 이 험한 세상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이런 심각한 세상에 대통령은 답으로 절대 안 나온다는데.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주무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6군데가 나오니까 첫 번째 외웠어요. 지적재 조사. 두 번째 뭐라고?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야 돼요. 모든 토지에 나오면 딱, 이게 가로 집어넣기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나왔던 거니까 모든 토지에 하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도 뭐예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소재. 자, 경기도 뭐예요? 파주시, 금능도. 이게 다 누가 정했다는 얘기니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등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등록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뭐예요? 국정주의 하게 되면 누가 정한다고? 국가가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직권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가 절대 토지 소유자의 신청만 기다리지 않고 소유자가 뭐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쌍가를 본 그렇게 써 있어요. 직권등록이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용토를 무슨 단위로 해서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나눠 갖고 국가기관이 장인 소관청이 강제적으로 공부에 등록하는 이념이다 써 있죠? 거기 줄칩니다. 자, 줄쳐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등이 생겼죠? 그럼 분명히 위에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소재부터 나왔죠? 근데 여기 지번부터 나오죠? 그 차이가 뭐냐면 소재는 행정구역이 바뀌는 거니까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해요.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신청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국가가 알아서 바꾸고 국가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번이나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가 달라졌으면 자, 뭐예요? 소유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유자 신청을 받는 사람이 그 시도지사가 받지 않아요. 누가 받아요, 이거? 소관청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의 전답에 집을 줘갖고 지목이 바뀌죠? 그럼 어디 가서 파주시청 갈 것 같아요? 저 경기도 도지사한테 갈 것 같아요. 시청 가죠. 그게 소관청이라는 거죠. 상식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신청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관청이다 보시면 돼요. 도지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그분도 바쁘세요 지금. 그 경기도 도지사는 지금 남씨는 지금 뭐 대통령 되려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인데 자 여러분 신청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어디 가야 된다고? 파주시청 가. 그 파주시청이 시장이 누군지 모르죠?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가한 사람이니까 거기 가서 신청하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청하면 신청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한가한 사람이 누구라고, 시장이 받는다.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이. 도지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필지는 뭐예요? 필지는 뭐 우리 시험에 필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토지가 생기면 토지에 자 지번을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법에서 만드는 뭐예요? 인위적인 단어예요. 등록도 아니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지의 그 개수를 셀 때 1토지, 2토지라고 안 셉니다. 뭐라고? 1필지, 2필지.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뭐예요? 인위적으로 법에서 만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그다음 이제 필지의 거기 자 3번 39페이지 필지의 원칙 있죠? 1필지 성립 요건 있죠? 이거는 시험 문제 성립 요건이 뭐냐는 요새 잘 안 나와요. 옛날에 나왔지. 다만 이걸 이해하고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뭐예요? 어차피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A라고 하는 땅하고 자, 이 B라고 하는 땅을 뭐예요? 두 개를 뭐 한다는 게 합한다는 거죠. 합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거 하나가 되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중요하냐면 합병의 제한자인 사항. 다음 중 합병이 할 수 없는 거 있죠? 합병할 수 없으면 1필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1필지 성립 요건이 6개가 있어요. 지번 부여적이 뭐예요? 동일하다 그랬죠? 반대로 뭐예요? 동일하지 않으면 다르면 합병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이제 봐주자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1필지 뭐라고? 1필지 성립 요건에 1필지 뭐예요? 1필지 뭐에 대해서 성립 뭐예요?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두자 요건. 그래서 지번 자 이렇게 지번 지모 뭐하라고 이거 축소 지연 등기하라. 이렇게 축소 지연 뭐예요? 지연 등기하라.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되고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옥산리에 있는 땅하고 월포리에 있는 땅은 서로 뭐가 틀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틀리니까 이렇게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다르니까? 지번 부여지기 다르니까. 항상 합병하려면 같은 지번 부여 지역이 있는 내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합병하는 것이지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돼. 지목이. 항상 뭐예요? 두 땅은 자 이게 답이고 이게 뭐예요? 대면 뭐예요? 서로 뭐가 틀려? 이거 지목이 틀리죠? 공부상 지목이 틀려요. 그럼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합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축척이 같아야 돼. 축척이. 축척이 같아야 이제 합병합니다. 왜? 우리가 도면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까 뭐예요? 축척이 얼마인? 1000분의 1은 뭐예요? 자 3cm하고 2cm죠? 축척이 500분의 1은 뭐라고 이거? 6cm하고 뭐예요? 4cm죠? 이 크기가 틀려. 크기가 다르면 뭐예요? 그거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축척이 같아야지 합하는 것이고. 근데 뭐가 같아야 돼요? 소유자 같아야 돼. 소유자. 자 그러면 요 A 땅은 갑이 소유권자고 요 땅은 우리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소유권자 서로 틀리죠? 합병하면 안 돼. 그러면 이 합병하고 싶으면 우리 갑한테 땅을 사든가 갑이 을한테 땅을 사갖고 뭐예요? 그 두 땅이 뭐가 같아야 돼요? 소유권자가 같아야지만이 합병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적으로 돼 있어야 돼. 집안이. 집안이 연속적으로 됐다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절대 하나의 땅이 중간에 뭐 하천이 흘러간다든가 도로가 있다든가 있죠? 그런 식으로 단절되면 안 돼. 항상 왜? 그 도로 자체가 하나의 땅이니까. 하나의 땅이 뭐예요? 단절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요. 등기 여부가 같다는 건 뭐냐면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고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 지금 A 땅이 이미 보존 등기를 마친 이미기자 기등기예요. 이건 미등기예요. 그럼 이렇게 기등기하고 미등기 자 이렇게 이런 상태는 뭐예요? 절대 뭐하지 못한다는 게 합병하지 못해. 왜? 합병을 하게 되면 요만큼만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죠. 요만큼만 일부가 부동산 일부만 뭐예요? 보존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렇게 기등기 상태면 기등기고 미등기면 미등기 상태를 합병하는 것이지 절대 미등기 기등기 미등기 뭐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바탕에 이제 머릿속에 깔려 있으면 나중에 뭐예요? 합병이 제한되는 사항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소유권자는 같은데도 갑하고 을하고 같은데도 서로 지분이 틀려. 이건 3분의 1이고 3분의 2고 4분의 3이고 4분의 1이면 지분이 틀죠. 복잡하니까 합병을 못해. 이제 그거 공부하려고 이거 이제 기억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런 6가지에 뭐가 있다고 자 1필지 성립 요건이 있다라고 해서 그 1번의 지번부여지역 토지의 용도 동의 용도가 뭐예요? 지목이에요. 지목. 용도가 뭐라고? 지목이에요. 지목. 이것도 지목이다. 자 넘겨보시면 소유자 동일 축척 동일 나오죠? 6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양입지가 뭐예요? 자 시험 문제 그 20회 나왔는데 20회 나왔는데 올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런데 양입지가 무슨 말인지는 개념만 알고 넘어갑니다. 양입지가 나온다면 앞으로 2년 후에 30회 나올 것 같은데요. 양입지라는 개념은 자 어떤 이렇게 토지가 있죠? 이 토지에 뭐예요? 이 주된 토지에 이게 목장용지인데 이 주된 토지 편익에 위해서 여기다 도로 깔고 우리가 이제 요 주변도 목장이 많죠? 목장용지 많죠? 그 목장용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한 3월 됐으면 올해 3월 됐죠? 그럼 이제 산에서 이제 늑대나 뭐 멧돼지 뭐 이런 애들이 어디로 내려와 이제
목장으로 가축 먹으려고 내려옵니다. 특히 늑대 같은 뭐 오소리 뭐 이런 게 그 닭 잡아 먹으려고 막 내려오고. 요새 또 산에는 또 뭐예요? 버려진 개들도 막 저기 갖고 이게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이 목장용지 운영하는 사람은 자 3월 되면 이제 서울 저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있죠? 그때 가갖고 그 호랑이 덩 있죠? 호랑이 덩. 그걸 얻어다가 여기다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다그 경계 쪽에다. 그러면 늑대가 내려오다가 무슨 냄새 맡고 걔네들은 그 냄새가 시청하니까 딱 맡고 와서 이렇게 돌았습니다. 괜히 갔다가 죽을 것 같아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덩들을 실어다가 뭐예요? 그것도 깔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그 목장 안에도 못 깔아야 돼. 도로도 깔아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덩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좀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그 생각 그만하시고. 이 그 도로에다가 그 덩 같은 걸 깔아야 되죠? 그래도 이 음식 짐승들 모여줘야 되고, 이제. 밥 줘야 되니까 사료도 깔아야 돼. 사료도 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설물 있죠? 여기 있고, 또랑 국어 있죠, 국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의 목장 용지 안에 뭐가 이거 도로와 국어는 어디에 목장에 포함시키자는 게 양입지 양쪽으로 뭐예요 큰 것으로 들입자 들어가는 뭐예요 종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양입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온 게 이 법주사 있죠 송지산 법주사 이 법주사가 절이잖아요. 절이죠. 이 절 안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쌍사자 속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쌍사자 속등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참고로 얘기해 드리는데 이게 돌 모양으로 뭐예요? 돌 모양으로 뭘 만들어서 석등을 만드는 거예요. 석등을. 석등을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이렇게 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석등이야. 돌 만드는데 그 석등을 누가 그 쌍사자 모양의 돌이 조각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받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게. 이걸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고 거기 가면 이렇게 뭐야? 이게 정자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동그라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갈 거 없어요. 이렇게 쌍사자 석등이야. 이 지목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절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된 토지는 어디에 들어가라는 게 이거. 주된 지목으로 하라니, 주된 지목으로. 그래,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하자는 게 양입지. 그럼 양입지는 1필지란 얘기예요? 2필지란 얘기예요? 1필지겠지, 1필지. 왜? 포함돼서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나중에 5월달 되면 다시 정확히 좀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볼 거 없어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기세요. 자, 42페이지 뭐가 나와요? 이제 지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그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근데 거기 이제 3번에 지번의 표기와 구성 있죠? 지번의 표기의 구성, 이제 그 표기가 중요하니까. 지번의 표기와 구성을 별표해 두시고. 그걸 줄쳐놓고 보자. 뭐라 썼냐면, 지번은 뭐라고 표기했어요? 아라비자로 표기했죠? 그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모든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뭐 붙인다고 이거 산자 붙인다 그랬죠? 산자 붙인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앞에 붙인다 그랬죠? 앞에 지번 앞에. 근데 뭐로 나왔어요? 뒤로 나왔어요. 뒤. 앞이 아니라 뭐라고? 뒤로 나와서 틀렸어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이에요. 오래 살아야 돼? 일찍 죽어야 돼? 오래 살아야 돼. 뒤가 아니라 뭐라고? 앞에. 산자 붙인다 그랬죠? 5년 전에는 임자 붙인다고 또 냈어요. 그 사람도 착해요? 나빠요? 그 정도 착한 사람.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그 지번에 관한 얘기다. 그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자, 이렇게 지번을. 자,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사자 붙이는데,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갑자기 또 뭐 임야에 붙인다 그러면 틀려요. 무조건 임야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구별해 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구별해 보자면, 자, 만약에 뭐예요? A라고 하는 땅하고 뭐가 있어요? 이거 B 땅이 있어요. 자, 뭘 보자니? 지목을 보니까 A 땅은 임야예요. B 땅은 대단이죠. 자, 지번을 보니까, 자, 그 A 땅이면은 뭐예요? 그냥 지번이 100이야. B 땅은 지목이 된대. 산 100이야, 산. 지번 앞에 뭐가 있어요? 산자 있죠? 그러면 요거는 비록 지목이 임하지만 어느 대장에 들어가야 돼? 토지 대장에 들어가. 대장에 들어갈 때. 근데 이 땅은 지목은 비록 되지만 지번 앞에 뭐가 있으니까? 산자 있으니까 어느 대장에 들어가야 돼? 임야 대장에 들어가.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임야에 산자 붙여야 된다. 틀린 거예요. 임야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임야에 뭐가 안 붙일 수 있어요? 산자를 안 붙일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임야 대장. 어디에? 임야도에.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그 지번. 그러니까 이 땅이 A 땅, 이 땅이 어느 대장에 들어가는 것은 지목을 따지지 말고 뭘 따지라는 얘기니까 지번을 보고 판단하라는 게 지번을 보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임야라 하더라도 산자를 안 붙일 수 있어. 어느 대장에 들어가면 토지 대장에 들어가면 그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임야에는 무조건 산자 붙인다. 그건 틀린 말이야.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런 거 갖고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항상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등록한 토지는 뭐예요? 지번 앞에 못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지목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는 지번은 뭐하고 뭐로 구성해요? 본번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로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본번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부번위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구성한다. 이 구성을 하는데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바로 본번이에요. 근데 이 본번을 가지고 지번을 구성이 아니 될 수도 있다. 예컨대 금융동에 자 숲빌지 토지가 있고 이 숲빌지 토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는데 자 5번이라고 하는 토지를 2필지로 분할한다고 생각해 보자니까. 그러면 절대 같은 금융동이라는 지번 부여 지역에 5번을 똑같이 쓸 수 없죠. 옆에 있는 6번 갖다 쓰면 안 되죠. 번호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5의 1 이렇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부번을 만들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의 1, 의 2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기는 자 표시는 뭐로 하고 이거 짝대기라고 뭐하고 이거 표시해서 연결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의로 이렇게 의로 뭐예요? 의로 읽는다. 시험 문제 이 짝대기와 의로 표기한다 그러면 틀려. 읽기는 의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1, 의 1 복잡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등기부도 부기 등기 1-1번 하다 보니까 다시가 많이 뭐예요?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땐 다시라고 생각하고 시험은 항상 뭐라고 이거 의 읽는다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여기 의로 읽는다. 자, 근데 구성을 보시면 이제 자, 이 구성 방법은 자, 구성 방법은 뭐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단식 지번과 뭐가 있어 이거 단식 지번과 뭐가 있다? 복식 지번이라 하는 게 있다. 복식 지번. 이 단식과 복식이 있는데 이 단식 지번은 뭐만으로 하는 것이고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하는 게 단식 지번이에요. 근데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뭐라고? 이게 복식 지번이에요. 본번에 뭐 붙인다? 부번 뭐예요? 부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지번은 언제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모두 쓰고 단식 지번도 쓸 수도 있고 모두 쓸 수 있다는 게 복식 지번 두 개를 다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자니까. 자, 그런데 물론 이제 뭐예요? 그 43페이지 부번만으로는 구성 안 되겠죠? 본번 하든가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것이지 부번만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번의 부여 방법 그래서 거기 부여 단위에 따른 분류 나오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넘겨보시면 그 44페이지에 거기 뭐가 있냐면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가 나오죠?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그래서 북동기본법이 있고 뭐예요? 북서기본법이 있죠? 우리나라는 항상 뭐라고 이거? 북서기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북쪽이 있죠?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뭐예요? 동쪽이 있고 뭐예요? 서쪽이 있으면 항상 땅의 번호를 부여할 때는 이 북쪽과 서쪽의 중간이 뭐라고 이게 북서방향이라 하는 거예요. 무슨 방향이라고? 중간을 북서방향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부터 1번이라고 번호를 써갖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남동으로 끝나요. 남동. 그게 영미문화권하고 아라비아 숫자 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아라비아 숫자 쓰려면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부터 어디로 가요? 이거 이렇게 쓰죠? 근데 그 우리가 왜 이걸 헷갈리냐면 우리는 뭐예요?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갖고 뭐예요? 항상 한자 쓸 때 어디를 써 이거? 오른쪽에서 왼쪽 써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뭐 집에 걸려는 뭐 누구 조상님 중에 누구한테 받았다 그래서 뭐 액자 같은 거 보면 항상 어디 써 이거? 오른쪽. 그래서 우리가 동양화도 항상 감상을 할 때 어디부터 봐야 돼 이거? 왜 오른쪽부터 봐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봐요. 그래서 예컨대 제가 신윤복을 좋아하는데 신윤복의 그림은 여기 그 담벼락이 있고 개구멍이 있습니다. 그 과부하고 몸종이 앉아 있고 어디에 이거 잘라진 고목 소나무 잘라진 거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청산가부가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 여기 새파랗게 이 소나무 가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걸 청산가부를 의미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 개구멍이 있고 개 둘이서 사랑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세계 통틀어서 짐승의 사랑행위를 그림으로 의미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김윤복 이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여기 이제 이 장면이 있고 이 과부가 뭐예요? 몸종의 허벅지를 뭐 이렇게 꽉 쥐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때 뭐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왼쪽 담벼락부터 봐야 돼요? 오른쪽 사람부터 봐야 돼? 아, 사람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동양화. 그런, 자꾸만 그런 저기 하다 보니까 이 지번을 공부할 때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요? 이 눈이 오른쪽부터 가요. 또 낮은 신문은 옛날 신문 어디서부터 봤어요? 신문 옛날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봤어요. 옛날 신문들이. 그래요. 그 습관이 자꾸만 젖어갖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항상 지번은 어디부터 쓰는 거라고 왼쪽에 있는 북서쪽부터 쓰기 위해서 어디로 오른쪽 남동으로 갑니다. 남동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북서에서 남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예요? 남동에서 북서래느니 뭐라고 이거 북동에서 남서래느니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어디부터라고 북서에서 남동이 북서에서 남동.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한문 때문에 그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해해 두시고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진행 방향이 나오는데 용어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행식 있죠? 사행식이 그 뱀사자예요. 뱀사자. 그 농촌 같은 지역은 그 여러분 그 사행식 방법 농촌 같은 지역은 이 토지 배열이 뭐하니까 이거 불기초적이 되죠. 불기초. 되니까 지번을 땅 번호 부여할 때 이렇게 뭐예요? 뱀이 가는 모양인데 이렇게 부여하겠다. 이게 바로 사행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뱀이 도시에 많아요? 농촌에 많아요? 아, 외울 것도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어디 농촌에서 쓰는 게 사행식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도시가 많아요? 농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행식이에요. 농촌이 많으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단지식이라는 게 다음 페이지 3번에 뭐가 있어요? 단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지식. 그 단지는 다른 말로 블록식이라고 얘기해요. 용어만 이해해 주죠. 블록식 단지식이라는 건 그 우리가 아파트 단지 몇 블록 얘기하죠? 농촌에 어울려요? 도시에 어울려요, 이건? 도시에 어울리겠죠? 이런 얘기니까 한마디로 자, 이렇게 도시 지역은 뭐예요? 토지 배열이 규칙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단지, 그 다음에 뭐예요? 2단지, 단지를 정하죠? 그러면 이 본번을 이렇게 부여해주고 본번에 뭘 붙여가는 거예요, 이거? 본번에 부번을 붙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지식이에요. 다른 말로 블록식이라고 얘기해요. 용어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그 평행식은 볼 거 없어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5번에 이제 보시면 5번에 자, 토지동시 지번부여 방법에서 쭉 뭐 횟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오고 25회 때 쉬고 24회 나오고 23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예요? 거기 19회 때 20 이렇게 빠져 있죠? 이게 규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13회 때 매년 나오다가 14회 때 안 나오고 15회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16회 안 나오고 17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뭘 생각하냐면 아 이거는 이제 1년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구나.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하는구나 해서 했더니 17회 때 그다음에 18회 때 또 나왔어. 19회 때 또 나왔어. 이게 규칙이 틀어져 버린 거야 이제. 그러다가 2년 만에 한 번씩 나오나 이것도 아니야 이제. 이게 완전히 틀어져 갖고 이제는 이제 완전히 뭐 해줘야 돼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왜 올해도 나오니까. 안 나오 한 줄이라도 나오니까 꼭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이거를 멀쩡히 이제 자 박스 그려놓고 외우는데 여러분 자 어디에는 그 노트에는 몇 번에 돼 있어요 거기. 자 거기 몇 페이지에 21페이지 위에 있죠? 21페이지 위에 있으니까 뭐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예요? 나중에 자 뭐 요약집 나올 때 뒤에 이제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그 박스로 그림 그려갖고 이제 또 나눠드릴 테니까 일단 머릿속에 한번 이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그 여러분 어렸을 때 뭐예요? 주상 같은 거 배웁니까? 주상 같은 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상 같은 거 배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살하려면 머릿속에 뭐 주판 알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 대한민국이 아니었나?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주산을 배웠는데 그래서 저도 한 1단까지는 딴 것 같아요. 그래갖고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무슨 대회 나간다고 학원에 막 새벽에 그 방학 때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뭐예요? 그 누구한테 그 선생한테 뭐 맞는 건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냥 계속 맞아가면서 점수 안 나온다고 계속 맞아가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왜 맞는 걸 가만둔지 나 이해를 못해. 나 지금 생각하면 뭐예요? 막 갑자기 열받아갖고 막 학교 쫓아가고 막 그런 분위기인데 옛날에 학원 선생한테도 맞아도 그냥 하여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새벽 5시 깨면 막 일어나고 맨날 앉아갖고 졸면서 주사 놓고 막 그러고 그 암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움이 된 게 군대 가니까 나보고 포병에 갔는데 그 포병은 계산하고 그럽니다. 그거. 저보다 천재라 그래서 나 태어나서 천재한 소리 처음 군대 가서 뭐예요? 감히 나한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뭐 그냥 왜 암산을 쫙 해버리니까 막 갑자기 천재 나왔다고 막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자 그다음에 뭐라고 이런 식으로 구분 원칙과 이해입니다. 원칙과 내. 자 그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자 구분 그다음에 원칙 그다음에 뭐예요? 예외
예외.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 등록을 뭐예요? 등록을 전환한다. 등록 전환. 토지 분할. 그 다음에 토지 분할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합병.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적이다. 이 도시개발 사업적에서 하는 측량을 우리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적 뭐라고 얘기해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해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한다. 확정 측량. 확정 측량. 자, 그러면, 자, 이 지적 확정 측량은 하여튼 택지 개발이든 뭐든 개발 사업 지역에서 하는 측량을, 지적에 대해서. 나중에 그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가 충청남도 연기군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 농촌 마을 있죠? 그게 세종시가 되죠? 그럼 이 농촌 마을은 땅값이 싸니까 공부에 등록할 때 1제곱미터까지만 등록합니다. 근데 아까 뭐예요? 땅값이 비싸지면 어디까지? 소점 아래까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가 필요한지. 그 측량이라 하는 게 필요해요. 왜? 땅 크기는 같은데도 뭐예요? 세금을 국가가 많이 거두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측량 방법을 달리해요. 소점 아래까지 1cm까지 거리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렇게 이런 데서 하는 측량을 당연히 뭐라고? 지적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이 확정해야 되죠? 그거 뭐라고? 확정 측량 이렇게 얘기해요. 지적을 뭐 한다고? 다시 확정한다. 확정 측량. 하여튼 개발 사업 쪽에서 하는 측량하게 되면 바로 뭘 생각하면 돼요? 다시 확정한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옥산이라고 하는 지번 부여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옥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지역에 뭐예요? 지역에 숲빌지 토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그 바닷가에 있는데 바닷가에 이 땅을 매립해서 새로운 땅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땅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땅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 등록하는 거예요. 최초로 대장을 만들죠. 그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자, 일단 소유권자는 매립권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이 땅이 어디냐면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 옥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벼 심었어요. 답이에요. 땅의 용도가 답이다니 심호. 측량해 보니까 면적이 500이에요. 지금 오늘 공부할 사항이 뭐예요?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러니까 번호. 그러면 이 땅의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냐면 그 이 지번부여 지역에 인접지 있죠? 바로 이 대상 토지 인접지가 88이에요. 이 번호는 뭐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88에 1로 하자.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인접지 본번에 그 지번부여 지역의 인접지 본번에 뭘 붙이자는 얘기예요, 본번에. 부번 붙이자는 얘기예요, 부번. 부번 뭐예요? 부번 붙인다. 부번 붙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예외가 뭐냐는 얘기예요. 예외가. 그 예외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그 원칙 예외가 2번이죠?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뭐예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에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뭐 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써 있죠?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무슨 얘기니까? 자,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라고?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 지역 안에 그냥 지번부여 지역 안에 인접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 최종 지번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왔죠? 최종 지번에 그냥 지번부여 지역의 인접이 아니라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해피려면 그 대상 토지가 이 지금 뭐예요? 옥산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이 얼마인데? 401번인데 그 바로 옆에 인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보다 그냥 뭐예요? 그 다음 번으로 몇 번을 하겠다는 게 이거. 401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 지번에 뭐 하고 있다든가 인접해 있다든가. 자,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섬에 같은 데 가보시면 섬에서 보면 육지가 먼 데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인접해 있는 건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런 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402번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멀리 뭐라고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필지가 뭐예요? 필지가 한 여러 개 한 200개 돼. 그러면 200개 정도 되면 마지막 번호가 20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인접지 본번이 88이에요. 88에 200 하면 모형새가 안 나와. 왜? 본번은 2자리고 부번은 몇 자리니까? 3자리니까 모형새가 안 나오죠? 그렇게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어렵다면 그냥 뭐예요? 최종 부번 401번 다음 번호부터 401, 402, 403, 404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지 않죠. 그래서 필지가 뭐라면 여러 개라면 최종. 자, 이렇게 최종 뭐라고? 최종 본번에 순번으로 뭘 하겠다는 게 이거. 다음 뭐예요? 다음 본번을 하겠다는 게 다음 본번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뭐 하게 되면 분할하게 되면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 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 필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 필지가 돼요. 그러면 종전에 뭐예요? 지번이 100이라는 한 필지가 있었죠? 근데 필지를 이제 분할하게 되면 뭐예요?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여러 개에서 하나는 뭐예요? 분할전 지번 그대로 써요. 그 나머지들이 있죠? 나머지들은 본본에 부분 붙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제 뭐예요? 또 다시 1의 토지를 100의 토지를 뭐예요? 또 세 필지를 분할하죠? 분할전 지번 써요. 그 본본에 최종 부분이 있죠? 같은 구역에서는 똑같은 번호 쓰면 안 되니까. 이 부번의 다음 부번이 있겠죠? 본번의 다음, 본번의 뭐예요?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 이 뭐예요? 3. 100의 뭐라고 이거? 4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100의 2라고 하는 토지는 뭐예요? 4필지로 분할한다. 4필지로. 그러면 1필지는 뭐라고? 1필지는 그 분할하기 전에 종전 지번 있죠? 1필지는 뭐예요? 그대로 1필지는 뭐 쓴다? 분할전. 이렇게. 예, 분할전 지번을 그대로 뭐 한다니? 그대로 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쓰고, 그대로 쓰고. 나머지도 있죠? 나머지.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토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본번에 최종 부번에. 그 본번에 최종 부번 있죠? 예, 최종 부번에 뭐예요? 다음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부번에 다음 부번. 자, 절대 본번의 본번이 아니라 뭐라고? 부번의 부번이에요. 부번의 부번. 그러니까 부번의 부번이니까 자, 100에 4까지 써 있죠? 의시역에. 그 뭐로 하는 얘기예요? 100에 5. 100에 뭐라고 6. 100에 7이다는 얘기예요. 이거 세 필지로 분할하면 분할전 용어도 쓰죠? 나머지 토지는 뭐라고? 마지막에 얼마니까? 이 지역에 7번이죠? 다음 부분이 뭐예요? 자, 100에 8. 100에 뭐라고? 9. 이 얘기지. 의미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 본번의 100이라는 본번의 그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이다. 다음 부번. 자, 그 다음에 예외가 뭐냐니? 예외가 주거 사무실은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예외를 보면 자, 다만 거기 맨 아래 동그라미 번에 맨 다만 이 경우 주거 사무실 등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토지를 뭐 하는데 분할하는데 자, 토지를 이렇게 분할하는데 자, 분할하게 되면 요 건물이 있는 필지 있죠? 건물의 필지에 이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른 토지가 뭐예요? 100에 7이 된다든가. 다음 부분 합니다. 다음 부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건물이 뭐라고 이거?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있는 필지에 필지에 뭐예요? 필지에 분할전 지번을 이렇게 이 분할전 지번을 뭐 하겠다는 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겠다. 누가? 소관청이 집권합니다. 부여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토지를 합병한다 그러죠. 합병을 보자. 자, 토지를 만약에 뭐 하면 합하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를 뭐 하게 되면 합하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뭐 한다는 얘기예요? 합한다. 합하게 되면 자, 항상 뭐예요? 4개 지번이 필요 없어졌죠? 항상 하나가 필요하겠죠? 하나가 필요하면 뭐라고 이거? 1번에 이거 항상 선순위 지번이에요. 항상 뭐라고? 선순위. 가장 빠른 뭐예요? 선순위 지번으로 하겠다. 선순위 지번. 근데 왜 본본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지번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이런 수가 있죠.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 합치는 경우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당연히 뭐라고? 이게 만약에 뭐예요? 35번. 이게 47번. 그죠? 1의 9번. 1의 3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본번의 부번 이거 뺍니다. 뭐 중에서?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지번이에요. 몇 번을 하자는 얘기예요? 35번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합병은 뭐예요? 선순위 지번이에요. 선순위 지번. 그러면 자, 시험 문제 할 때 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이. 그죠? 선이 앞선 거죠? 그 시험 문제 할 때 뭐로 나오겠어요? 후로 나와, 후로. 그게 후가 답이에요, 후가. 그 사람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 조금 나쁜 놈이 뭐냐면 그 최종 지번이라고 씁니다. 뭐라 쓴다고? 최종 지번. 그 최종 지번이 선이에요, 후예요? 그 말로는 최종이니까 D겠죠. 그게 후겠지. 그죠? 그죠. 웃자간 얘기였죠? 예. 최종은 뭐라고? 후에 후. 그러니까 후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선입니다, 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예외가 뭐냐니, 예외가. 만약에 예외 똑같아요. 여기 주거 사무실은 뭐가 있어요, 이거?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다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있다니, 여기에. 그럼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토지에서 합병하게 되면 원래 원칙이 뭐니까? 자, 35번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건물이 있으니까 이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이 건물 등기부는 대지 지번이 얼마였어요? 1에 9였죠? 그 뭐로 바뀌면 35로 바뀌면 이 등기부상에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뭐가 대지 지번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자가 뭐 하라는 게 신청을 하라. 몇 번 달라고. 1에 9번 달라고 신청을 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 신청 안 하면 그대로 뭐로 하고 원칙으로 하고 빠른 번호를 하고. 그래서 항상 건축물이 있으면 무슨 단어를 먼저 찾아야 돼요. 신청이란 단어를 꼭 찾아야 돼요. 합병은. 합병은 뭘 찾으라고? 신청이란 단어를 꼭 찾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지만이 토지 소유자 신청해야지만이 뭐가 있는 거?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뭐 하겠다는 게 이거 우선적으로 부여해주겠다. 우선적 부여다. 이제 우선적 부여. 우선적 부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그 49페이지에 원칙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지번을 하되 본번호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뭐예요? 본번 중 뭐라고 이거 선순위 지번을 합병 지번을 한다는 거죠. 선순위 항상. 그다음에 동그라미 예외 그래서 이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합병 지번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항상 누가 신청해야 돼 이거?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죠? 그 신청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시고 그 신청이란 단어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합병하면 신청해야 된다. 예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50페이지에 뭐예요? 50페이지에 그 쌍가리 6번 있죠? 그래서 지적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 다음에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한다. 본번 동그라미. 그 본번으로 부여하니까 본번에 9번을 들은 거 복식 지번은 안 쓰겠죠? 순수하게 뭐로만 하니까. 본번만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거기 기억에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안에 종전 지번과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있을 때 그 지번 빼고 그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경계를 걸치죠. 근데 요 정도만큼을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경계를 정하죠. 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뭐 하라는 게 이거 빼라는 거죠.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자, 설명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그 얘기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고 옥산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월펄이. 자, 여기 뭐예요? 법성리라고 있어요. 법성. 자, 그 다음에 약수리도 있어요. 약수리. 자, 전공리도 있어요. 자, 이런 뭐 시골 마을이 있다. 그러면 이 마을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이 중에서 뭐예요? 이 중에서 뭐만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뭐 하겠다는 게요. 개발 사업을 하겠다. 요 정도까지. 그죠? 요 정도까지. 그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자, 분명히 뭐예요? 각 지번 부역이 다르니까 여기에도 100번지라고 하는 땅이 있고 어디에도 여기에도 뭐예요? 100번지라는 땅이 있고. 그죠? 저 밖에도 여기 100번지가 있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헷갈린다는 게요. 이거.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 있죠? 지번이 뭐한 것은 같은 것은 다 빼겠다는 게 그거 빼겠다. 그다음에 요만큼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요만큼이라는 경계 안에 여기 걸쳐 있는 거 있죠? 이거 다 뭐 하겠다는 게 나중에 헷갈리니까 빼겠다는 게 그죠? 그럼 순수하게 이 안에서 순수하게 뭐만 이 본본만 추리지 본본만 추리지 뭐예요? 뭐라고 111의 1 있죠? 이런 거 빼겠다는 게요. 오로지 뭐만으로 하겠다는 게요. 본본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개념이 이해했으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뭘 외우는 게 중요한 거 이거. 본본을 하겠다 이게 중요한 단어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표정이 뭐냐면 이거 어떻게 외우나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거 신경 쓸 거야. 이거는 지금 이해를 하라고 하는 거고 외우는 건 뭘 외우라고? 아 본본만을 추려서 하겠다. 이제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본본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본이. 본본이 지역 밖에 이런 거 쓸데없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본이 중요한 단어예요. 본본. 이해됐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경지 정리를 해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이 토지를 배치를 합니다. 배치했죠? 그 배치를 했으면 이렇게 뭐예요? 배치하면 자, 요 본본을 가지고 뽑은 본본을 가지고 이 지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왜? 필지가 많어. 지번수가 작고. 그럼 안 되겠죠? 딱 맞으면 하면 되는데 그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그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하나는 단지식으로 해요. 단지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블록식이에요. 블록식. 블록식이다. 블록식이. 또 하나는 뭐냐면 최종 본본에 자 다음 본본을 해요. 다음 본본. 다음 뭐로 한다는 이게. 다음 본본을 해요. 다음 본본.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예요? 자, 지번수가 부족하니까 단지식으로 이렇게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자 정해놓고 본번을 부여줘요. 그래서 본번에 뭘 붙여가요? 이거 예, 부번을 붙여가는 이게 단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이면 이 개발 사업을 하는 최종 본번이 있죠? 이 지역에 최종 본번에 땅이 99번이었으면 그 다음 몇 번부터 이거 100, 101, 102 이렇게 부여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해한 게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이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외워갖고 집어넣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외우고 그걸 자꾸 외운 걸 보고. 그래서 자, 오늘 당장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방법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뭘 공부하니까 지번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니까 이 지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에 공장을 해요. 공단에서.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장애우를 이제 직원으로 치면 세금이 뭐예요? 감면당하니까 굳이 장애우를 뭐예요? 자, 두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지번이는 등신 누가 인본부가 뭐해서 인떨려 해서 일을 못하니까 누구로 최본본으로 썼다.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왜 그 말도 안 되는 공법도 외우려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그 인간이 배울 이 과목이니까 그렇게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분전지는 분할이죠? 분할은 뭐예요? 분전지예요, 분전지. 분전지는 뭐예요? 나부부예요, 나부부. 나는 나 시간이라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나부부 건전지예요. 분할전, 집어. 그죠? 그래서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합선지. 그 합선지 하게 되면 여러분 전기가 합선되죠? 합선되면 그 배터리가 합선되면 제대로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써요? 헝거 써요? 새로운 거 써야 돼요? 새로운 거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건지야. 신건지. 뭐라고? 합선지는 신건지. 합선지 신건지. 신이 뭐예요? 신청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 사업은 도사예요, 도사. 도사 누구는 본본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여러분 그 밀정이라는 영화 나오죠? 거기 의열단 같은 거 있죠? 의열단 있죠? 그걸 연상합니다. 그래서 누가 도사 본본이는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요즘 이제 구제역 발생했죠?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소돼지 그 지금 막 그 뭐 해줘 이거 도살 처분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도사 본본이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그 배울 게 이제 도축제 행정이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뭐라고 이거 도축제 행정을 했다. 이거 다음에 한번 할 거예요. 이건 이 준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제대로 외우시고 이거는 이제 거기 준용하는 게 써있죠? 거기 몇 페이지에 여러분 그 5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다음에 해당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뭐에 따라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지본부의 방법에 준용한다 써있죠? 준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방법과 똑같이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뭐가 있고 지번 변경이 있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는 게 있고 축적 변경이 있는데 축적 변경 뒤에서 공부할 거니까 그냥 읽은 김에 자 봅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그 쌍가루 7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의 준공전에 지번 부여가 있죠? 자, 지금 방금 배운 건 뭐라고? 완료가 된 거고. 지금 읽은 건 뭐예요? 준공 전이니까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뭐가 되니까? 완료가 되니까. 자, 사업에 뭐예요? 사업에, 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준공 전부터 사업 시행자가 뭐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번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뭐에 따라서, 거기에 2번이 그래서 있죠?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신고에 따라서 그 개발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 계획도 이해해야 돼. 사업 계획도 동그라미. 그 작년 시험에 그 사업 계획도 가로 집어넣기 그게 나왔어. 사업 계획도. 그럼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겠죠, 그건. 그건 제끼고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지적확정 측량을 지역에 있어서 이 지본부의 방법에 의해서 한다 그랬죠?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도시개발 사업과 똑같이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여기 쓴 대로 도자가 방금 뭐예요? 방금 읽은 거. 도시개발 사업. 자, 이렇게 도자가 도시개발 사업 뭐예요? 사업 뭐라고? 준공 완료. 준공 뭐라고? 전 얘기고. 그죠? 축이 뭐예요? 축적 변경이고. 축적 변경이고. 그 다음에 자, 지가 뭐예요? 지번 변경이고. 자,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뭐 지번을 부여한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지번 변경하죠? 고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예컨대 우리가 여기 이제 자, 여기가 지금 금융동이에요. 금융동이다. 그죠? 그 금융동의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이 금융동 하나 갖고만큼은 행정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한다는 얘기니까 이 금융동을
두 개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쪽은 금융동, 여기는 능금동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뭐예요? 가장 최소 단위가 뭐니까? 동이니까. 동이 하나 새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역은 뭐예요? 지번을 새로 뭐 해줘야 돼요? 다시 부여해야 되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럴 때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니, 이런 식으로. 무슨 말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예요? 앞자 따서 보니까 도사 본본이라는 사람이 구제액이 발생해서 무슨 단어 이끌고, 본본 단어 이끌고, 무슨 행정을 했다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이걸 따르겠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거?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외우라고? 10월 28일까지.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누구는, 지번이는 뭐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지번이는 등신인본부가 인떨려 최본본을 하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도사, 본본이는 본본단을 이끌고 도축지 행정했다. 그렇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걸 왜 외우라고, 왜 외우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날 생각나라고, 외우는 거야, 생각나라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프린트 문제를 보면, 자, 보세요. 그 4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번 나오죠?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뭐하고, 표기하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어디에? 앞에, 뒤에. 앞에. 뭘 붙인다고? 산자 붙인다. 임자가 아니라 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거기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등신 뭐예요? 등신인데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 최종 지번 통과함이 어디에 있다고? 그냥 지번 부여지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최종 지번이죠? 최종 지번에 뭐가 있어 이거? 인접한 경우다. 거기 인접이에요, 인접. 그게 인떨려 중에 인접이에요. 최종 지번에 인접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뭐라고? 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뭐라고? 본번으로. 본번과 본번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본번에 부번 붙인 게 아니라 최종 지번이니까. 원칙이 아니에요. 이해죠? 그래서 그 5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인접이란 단어하고 뭐예요? 본본과 본번입니다. 자, 그럼 6번은 분할의 경우는 일필지는 뭐예요? 일필지 나오죠? 분할의 일필지는 뭐예요? 분전지, 분할전 지번이에요. 분전지. 그대로 분전지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나부부예요. 부번의 부번이죠? 나머지란 단어가 나왔는데 기존 지번 최종 본본에 순차적으로 다음 본본을 실행한다, 설정한다. 맞아, 틀려 이거? 틀린다니까. 나머지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부부예요. 나부부. 그렇게 이제 기억이 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주거사무소 등 건축물 쓰는 필지에 대해서는 이 분할전 지번을 뭐예요? 소유자 신청인데 절대 분할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유자의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소관청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이거. 건물 있는 필지에 분할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자, 거기, 7번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 안의 종전지번과 지역 밖에 있는 본본이, 자,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 또한 지역의 관계에 걸친, 자, 그 지번을 제외하고 본본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본본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외는 뭐가 있어요? 단지시가고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니까 이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다.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외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외를 보면 최종 본본의 다음 부분 있죠? 그러면 다음은 여기도 뭐예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있죠? 그 예외가 같지 않은 건 몇 가지예요, 이거? 2가지. 분할과 합병은 뭐예요?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분할과 합병의 예외를 볼 때는 항상 분할은 무슨 말이 없고 신청이란 말이 없고 어디는 신청이 들어와야 돼요. 합병은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신건지. 하여튼 그래서 이 머릿속에 이게 들어올 때까지 그냥 생각이 나거나 안 나고 간에 집에 항상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그 폐 건전지를 항상 올려놓고 그 건전지 볼 때마다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그걸 계속 건전지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워놓고 이게 뭐지 한번 생각이 들 때마다 한번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게 눈에 안 띄면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분전지는 나부부 뭐라고?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그 다음에 뭐라고? 자, 합선지는 뭐라고? 신건지.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도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이제 그게 답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답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분할할 때
본번에 여기서 말한 대로 본번에 다음 본번 이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뭐예요? 나머지 하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부번에 다음 부번이 나오지 본번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들어서 이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이 나도록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